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또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지난 한 주 언제 다가오나 싶었던 여행을 드디어 음, 다녀왔는데요. 음, 개인적으로 좀 싱숭생숭한 시기이긴 했는데 올해 제가 놓쳤던 여름으로 돌아가서 느슨하게 잘 쉬고 왔습니다.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한국은 거기는 여름이어가지고 여름을 좋아하는 샌님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성수기인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치만 성수기여가지고 그래도 쉬는 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빽빽하지 않게 일정을 잡고 있어서 그 점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마라톤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 리더와 리더십인데요. 그동안 토크토랑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조금 낯선 느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 책이야? 뭐 너무 딱딱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몇 년 전부터는 회사에서도 리더를 맡고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되게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생각도 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음, 조직에서 리더를 맡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리더십은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주제이기도 해 가지고 토크토랑 테이블에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관리자는 아니지만 리더십은 진짜 관심이 많은 주제거든요. 다들 관리자에 대한 불만 많지 않나요? 다들 모임 관리자에 대해서 욕하는 게 국룰 아니었나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좋은 리더가 있으면 '저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젊은 조직에서는 30대 초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러모로 관심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해 달라고 쫄랐어요. 그럼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주제가 참 입맛 없을 것 같은 주제여 가지고 어울리는 메뉴가 딱히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음. 그래서 좀 다양한 변주가 있는 메뉴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리더나 음. 리더십 자체가 사람이나 조직마다 되게 스타일이 다르고 또 음. 선호하는 리더의 유형도 되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취향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메뉴를 골라 왔습니다. 뭘까요?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바로 오코노미야끼인데요. 아. 일본어로 야키가 굽다라는 조리 방법을 의미하는 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오코노미가 음. 취향, 좋아하는 것에 선호하는 음. 것의 의미라고 하거든요. 맞네요, 맞네요. 밀가루랑 잘게 썬 양배추가 들어가는 것 정도는 거의 공통인 것 같은데 그 외의 음. 재료나 위에 올리는 방식, 조리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한 요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일본 안에서도 조리 스타일의 차이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음. 오늘 다양한 리더와 리더십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렇게 좀 다양한 스타일의 맛과 재료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서 에피타이저를 음. 준비해 봤습니다. 아니 저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코노미야키를 그러니까 해석해서 음. 좋아하는 거 굽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왜일까요? 심지어 한자도 도어로자를 쓰는데 그쵸? 맞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오코노미야키의 재료가 다양했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코노미야끼는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이자카야나 전문점에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술도 맥주나 하이볼과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음, 또 아무래도 기름에 구워낸 거다 보니까 느끼함을 잡아줄 탄산이랑도 좀 많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진저 하이볼을 곁들임 술로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음, 이게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먹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코노미야끼에 초생강이 들어가거나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음, 하이볼 중에서도 유독 진저 하이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음, 저는 원래는 하이볼을 마실 때 위스키는 좀 더 많이 넣고 그 탄산수는 달달한 토닉워터 말고 단맛 없는 그냥 기본 탄산수에 타는 걸 좋아하는데 음, 오코노미야끼라면 좀 달달한 그 진저 에일 베이스의 진저 하이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진저 하이볼도 일본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인들도 많이 먹기도 하고 생강이랑 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알싸한 향이 알코올을 잡아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저 하이볼은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더라고요. 알코올 향이 그렇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코노미야키 한 판, 그 집에서도 뚝딱 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한 판 구워서 진저 하이볼과 함께 만들기도 쉽고 음. 재료들도 구하기도 쉽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달달한 생강향이 있어 가지고 음식과도 좀 잘 어울리는 술로 오늘의 조합을 추천해 봤습니다. 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은 리더다.'라는 오늘의 주제,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음, 오랜만에 사실 정의로 시작을 해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와서.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리더는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를 것 같아서 정의만 이야기해도 1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리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해야 될 이야기가 다 달라질 거라서 그냥 음, 빠르게 치고 나가 보겠습니다. 음, 위키백과는 리더십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음, 생각하는 리더나 리더십도 혹시 이 정의와 비슷한가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구성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사공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니까 그럼 그중에서 약간 리더는 선장 혹은 뭐 돛대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음. 있지 않나 싶어요. 음. 저도 일반적인 리더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은 방금 읽어 드렸던 위키백과의 정의가 되게 잘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사실 사전적 정의를 보는 이유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설명을 보는 거기 때문이니까. 근데 저는 음. 이 정의에서도 목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음. 조직에서 리더를 맡길 때 리더에게 주어지거나 기대하는 역할이 "그 조직의 목표를 잘 달성해라."라는 걸 가장 음.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되게 중요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딱 중심에 해당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목적을 음. 달성하는 건 리더의 그냥 해야 할 일이자 역할이라면 음. 그 과정을 목적을 달성은 하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리더가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로 존경받는 리더냐 아니냐 이게 음. 결정되죠. 그쵸. 음. 맞아요. 저는 그 방법 사실 다양한 사람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건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 가장 주요하다고 느끼는 건, 저는 "리더는 리더다."라는 말장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문장으로 음. 써져 있으면 아마 바로 이해하실 텐데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구구절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이끄는 사람을 말할 때 저희가 리더라고 많이 음. 하잖아요. 리더, 리더십. 음. 음. 네. 읽는 사람, 그러니까 뭐 책 음. 읽는 사람처럼 읽는 사람을 말할 때 음. 리더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L로 시작하는 리더는 R로 시작하는 리더다, 읽는 음.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 요약하면 무언가를 읽는 사람이어야 이끄는 음. 사람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음. 생각이고 제가 좀 지키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음. 역시 제목 짓기 아티스트
말장난을 다음 면모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샌님은 약간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리더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성원들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 음. 말도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제가 글의 제목으로 쓴 적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음. 명언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되게 '책 말고 다양한 것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냥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뭘 읽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들도 좀 읽어야 되고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구성원들을 잘 돌보고 구성원들을 만족하게 한다고 좋은 리더냐라고 하면 사실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는 게 리더한테는 제일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조직 아. 자체가 제대로 목적을 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을 되게 잘 읽고 회사의 전략도 되게 잘 읽어야 되고 외부 상황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면 되는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판단하는 그런 읽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또 그렇다고 진짜 그냥 그것만 막 몰두하면서 가면 좋은 리더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게 말씀하셨듯이 구성원들 각자의 목표나 바람이나 지금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상태 같은 것들도 되게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혼자 우르르 나가 있다고 좋은 리더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사실 무게추를 둘 수 없고 모든 것들을 잘 읽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책도 되게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정말 많은 경험을 한 그 저자의 조언을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리더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리더의 고민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약간 그런 정말 온갖 것들을 읽어야 되는 게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음. 저는 '계속해서 배워야 만들어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리더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구성원들이 행동하게 하는 건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 사람 밑에선 '내가 이런 걸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신뢰. 음. 저는 동료를 리드하는 관리자 입장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는 아닌데요. 근데 음. 학교에서 담임의 역할도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방향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전체 음. 방향을 읽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지금 배운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음. 확실히 그 조직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진짜 리더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오늘 다양한 리더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는 기회가 있겠죠? 저 진짜 할 말 많아요. 네. 맞아요. 저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가야 되고 그런 '더 나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게 음. 사실 한국 회사에서 저도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음. 초반에 정말 '아 저런 게 리더?' 그때는 사실 리더라는 말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관리자라고 많이 그쵸, 그쵸. 이야기했고 근데 그냥 관리자가 직장인들의 목표가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그냥 저도 막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관리자는 음.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관리자가 되고 나면 그냥 이제 맞아. '관리에 집중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좀 더 가까이 리더와 가까이 일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리더 일을 하냐 마냐 또는 그리고 결국은 하게 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고 저는 주위에 "관리자네?"라고 하면 "나 관리자 아니야. 리더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되게 선을 많이 그어요. 관리자 이름 자체가 너무 누군가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같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좀 다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급이 어떻고 직책이 어떻고 그래서 진짜 관리자 직함이 있는지 없는지랑 관계없는 다양한 리더와 리더십 이야기를 오늘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든 개인이든 사람과 자원을 이끌어서 성과를 만드는 걸 리더라고 위키백과를 빌려서 같이 정의를 해 본다면
그 방법과 스타일은 진짜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에피타이저에서 이야기했던 오코노미야끼처럼 어떤 사람은 고기를 왕창, 햄 왕창 때려 넣는 오코노미야끼를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담백하게 채소 위주로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했던 군림하는 리더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앞에서 끌고 나가는 장군 타입의 리더? 꼭 군림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앞에서 끌고 가는 스타일의 리더도 있고 되게 구성원들을 잘 케어하면서 뒤에서 좀 서포트하는 방식의 리더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본인의 장점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또는 구성원에게 뭐 이제 동기부여를 할 때 되게 잘 동기부여를 활활 해주고 외부에서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되게 잘 외교적으로 얻어오는 관계형 리더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리더십의 유형이 되게 다양하고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나쁘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리더, 나쁜 리더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시 같이 일해왔던 리더들 중에 뭐 좋아하거나 닮고 싶은 리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만약에 직접 경험이 없거나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저희가 많이 볼 법한 리더들도 좀 좋은 롤모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최악의 리더 얘기해보라면 정말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리더들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런 매체에 나왔던 사람을 얘기해보자면, 저는 딱 리더 하면 낭만 닥터 김사부의 김사부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존경받는 리더의 모범이죠. 그쵸?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자꾸 제자질 쪽에 이입되는 게 아니라 자꾸 김사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벌써 그럴 나이인가? 막 이런 생각이 음.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와 딱 맞는 사람이어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리더에게 바라는 점이 딱 2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걸 라포 형성을 통해서 구성원의 비전하고 맞춰가는 거. 그 첫 번째. 그다음에 2 번째는 이 사람 밑에서라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렇게 2 가지인데 김사부가 이 2 개를 기막히게 하는 사람이죠. 결국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돈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같이 일하다 보면 그 살린다라는 김사부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이 막 말로 막 주입하고 막 세뇌시키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점도 진짜 멋있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2 시즌을 다 보진 않았지만 1 시즌은 봤던 드라마였는데 진짜 좋은 리더의 전형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뭐 의사 조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 보통 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도 되게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았던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의학 드라마인 것 같은데 사실 약간 그런 조직에 대한 드라마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특히 저도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제 리더가 되고 나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목적과 사명.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하는 이 직무나 직업에 대해서도 목적과 사명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엄청 충실하는 캐릭터라는 게 진짜 좋은 리더로서 보였어요. 그래서 이 의사라면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라는 게 되게 명료하잖아요, 김사부는. 그렇죠, 그렇죠. 진료라는 게 되게 명확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조직에서도 되게 많은 게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데 뭘 선택하는 게 좋냐라는 이야기가 막 오가고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그때 리더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목적이 뭐고 거기에 적합한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인데 김사부 그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살릴 수 맞아요. 있어? 그러면 해. 이런 방식의 되게 심플한 의사결정? 근데 그거를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꼭 리더여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리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그냥 나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드라마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이 결정을 못 하고 헤매고 허둥지둥할 때 이제 김사부가 딱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이었고 그래서 꼭 내가 리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걸 참고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내 일을 할 때도 저런 마인드로 하면 되지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갔었던 것 같고요. 또 저도 남의 그 하나님이 이야기한 캐릭터에 너무 막 감정이입하는데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단기를 들거나 외부에 좀 대응이 필요할 때, 우산이 필요할 때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맞아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음. 다른 드라마에 보면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리더들이 너무 많고 아마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뭐 저도 본 적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일,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막 미운털이 박히고 쫓겨날 위험까지를 감수하면서 그냥 내 길을 간다라는 것들이 아마 진짜 낭만 있게 느껴지게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맞아요. 김사부가 그걸 드라마 안에서 낭만이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음. 저도 하나님께 김사부처럼 저도 존경하는 리더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 감독님이에요. 프로야구 감독님. 근데 진짜 말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라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누구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런 분인데 되게 사실 선수들도 되게 무서워할 정도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들에게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리더라는 생각을 했어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느낌의 리더는 아니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긴 합니다. 되게 승부에 진짜 철저하고 집요하고 또 선수들에게 쓴소리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시켜서 호불호는 엄청 갈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경험이 있어서 알게 됐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그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미운털 박히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그 선수들을 위한 진심이라는 거를 함께하는 선수들이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조직에서 되게 미운털이 박히거나 외부에서 되게 욕을 먹더라도 같이 하는 구성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으면 좋은 리더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가 리더 역할을 맡기 전에도 되게 그분 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더가 되고 나서 다시 그 책을 읽으면서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종종 보는 말들이 있는데 그 "리더가 불안해하면 팀은 이미 진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리더라면 짐을 나눠 가지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그 짐을 모두 들어줄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되게 힘든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짐을 짊어져야 되고 또는 그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불안함을 숨기면서 '내가 최대한 짐을 가져가자.'라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다 보면 사실 '아 이래서 리더가 외롭다고 말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는 하거든요. 사실 저도 리더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되게 그냥 편해 보이고 그러게요. 그렇게만 보였는데 확실히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근데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넘겼을 때 구성원들이 "아 그때 이렇게 막 되게 힘들 텐데도 막 일일이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다."라고 말하면 '아 잘했구나.'라고 느낄 음.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야구 감독님에 대해서 문장 몇 개만 딱 들어도 '아 진짜 책임감이 되게 투철하신 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확실히 책임감 이것도 진짜 정말 리더십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한 그 위기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 그것도 진짜 정말 구성원들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리더십의 조건으로 이제 공유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지만 공유하지 말아야 될 것, 리더가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 음. 그래서 그런 걸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전가하지 않고 그걸 혼자 견뎌주는 것도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나쁜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구성원들한테 떠밀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반대로 하는 거죠. 공유해야 될 걸 하지 않고 공유하지 말고 감내해야 될 걸 공유하고. 그렇죠.
"나도 힘들어." 막 이런 어 멘트들 막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이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예시인진 모르겠는데 막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막 집안의 재정 내역은 막 쭉 읊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유하지 말아야 될 거를 꼭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외로운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도 되게 평소에 참 즐겁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같이 일을 음. 하면서 성과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음. 진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음.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말을 할 수 음. 없으니까 음. 구성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음. 그래도 그럴 때에는 뭐 완전 진짜 홀로 있냐라고 하면 조직에 그렇진 않고 조직의 다른 리더들 아니면 음. 아예 조직 밖에 제가 알고 음.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힘을 좀 얻게 음. 되어서 음. 외로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음. '고독하지는 음. 않다.'라는 정도의 뭐 혹시 막 리더를 고민하셨는데 제가 막 외로운 것이라고 막 저희가 얘기해서 '안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음. 어 외로움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냥 조직 안에서만 보면 리더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 아. 고민의 폭도 많이 깊어진다. 음. 장점으로 갑자기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 어. 저는 사실 회사에서 만났던 리더분들 중에도 너무 좋은 분들 많았는데 음.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진짜 냉혹한 승부의 세계인 스포츠에서 음. 뭐 지난 회차에 저희 경쟁 이야기도 스포츠로 많이 음. 했지만 리더십을 되게 거기에서도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저는 직장 생활에서도 너무 꼰대 멘트일 수도 있지만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프로다움은 직장인한테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이 리더 전에 음. 했었어요. 변명하자면 리더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 왔었어서 어. 리더가 되기 전부터 되게 스포츠에서 음. 리더십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음음. 맞아요, 맞아요. 프로죠. 다들 돈 받고 일하는 건데 음. 프로처럼 해야죠. 저도 약간 이렇게 현실에 있는 사람 아니고 가상의 인물을 얘기했잖아요. 샌님도 이렇게 음.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고 이렇게 감독님을 얘기했듯이. 음. 음음. 이게 어 그걸 보니까 '현실에서 완벽한 리더십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게 있긴 한 건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아까 앞전에 "리더는 리더다."라고 읽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사실 계속 배워야 되고 더 좋은 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성장해야 되고 요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음. 그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 중에 하나는 또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마케팅의 구루로 불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리더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음. 이게 저의 리더십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리더를 맡으면서 같이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을 엄청 믿거든요. 그냥 정말 100% 의심 없이 100% 믿고 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철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니까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만 내가 환경을 잘 만들어 주면 '우리 조직의 성과나 미션은 그냥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음.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리더로 저의 역할은 이제 조직에 이렇게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잘 지키고 또 새로 합류하게 될 때도 그런 분들을 모시는 거. 동시에 음. 이 사람들이 되게 잘 동기부여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거, 좋은 환경을 음. 만들어 주는 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조직 앞에 놓여 있으면 그걸 빠르게 음. 찾고 해결하고 그리고 뭐 음. 구성원들이 도와달라 뭐 도움을 요청하면 빠르게 나서서 해결하고 뭐 필요한 도움은 없는지 계속 잘 체크하고 요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점점 리더십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방금 팬님이 얘기한 것도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음. 그 사람 밑에서라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전이라는 단어가 되게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랑 연관되는 점인 것 같고 확실히 동기부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음. 그럼 저희가 또 존경할 만한 리더상 그리고 뭐 그걸 반영해서 신경 쓰고 있는 리더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아까 하나님이 한참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던 저런 리더는 진짜 아니다. 뭐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저러지 말아야지라고까지 생각하게 했던 리더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하게 예스입니다. 완전 예스. 저도요. 돌이켜 보면 근데 이제 리더가 되고 나니까 그런 분들도 모든 면이 다 나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맞아요. 사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게 제가 리더가 되고 나서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막 가다듬을 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저건 하지 마. 그때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좋은 힌트들이 되게 많이 되어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네요. 그쵸? 네, 맞아요. 제 경우에 진짜 저것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꼈던 건 구성원의 성장이나 고민을 들어주려고 생각하지 않는 리더였어요. 그냥 사실 생각만 했으면 뭐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좀 시니어여서 제가 리더는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막 고민이나 도움 요청 받으면 좀 잘 들어주고 조언해 주려고.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조언을 하면 꼰대지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 생각은 뭐 "내가 경험했을 땐 이랬었어."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좀 잘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구성원들 리더에게도 그런 역할을 자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어느 날 저희 조직의 리더분이 구성원들을 다 모아 놓더니 회의실에서 개인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나 상담은 자기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신경 안 쓴다. 우리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다 각자 개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의아하네요. 의사소통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맥 빠질 것 같아요. 이 사람 밑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의사소통을 안 할 거야.'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나 뭐 '지금 뭘 배우는 게 좋을까?' 이 정도에 대한 고민들은 "그냥 알아서 해라. 나는 그건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을 그은 거였어요. 근데 뭐 진짜 막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친절하게 다가가서 막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 주고 이런 분은 아니기는 해도 기술적인 경험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조언들은 워낙 잘 해 주시는 분이어서 저도 뭐 장단이 있지만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리더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저거인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나중에 언젠가 어디서든 리더가 되게 되면 '저런 부분만큼은 언제든지 와라. 상담해 주겠다.'라는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좀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너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리더 역할을 하는 거? 원래는 되게 리더는 그냥 그렇게 타고났거나 아니면 되게 더 많은 경험이 쌓인 뒤에 고민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직접 하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 수 있겠다. 소위 '내가 했는 저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었던 경험인 것 어. 같습니다. 어. 아마 그분은 리더십의 범위에 구성원들의 그 동기부여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거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가 됐던 게 이제 "그걸 안 할 거면 리더를 왜 하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술자리에서도 종종 나왔었는데 그냥 그때 구성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느끼기에는 그런 리더의 역할들, 조직을 끌고 나가고 동기부여하고 이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리더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 자체
또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좀 덜 받는? 적어도 그 아, 자기가 있는 조직 안에서는 음, 최상위 위치가 될 테니까 그런 음, 것 때문에 원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음, 해 봤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요. 음. 저도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비슷하게 약간 왕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리더 유형이 안 맞았던 것 같거든요. 음. 약간 너의 비전 따윈 모르겠고 밑에 사람이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이 방향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음.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음.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가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다." 이거는 저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는 음. 없으니까 참 일하는 의욕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리더라는 게 조직을 음. 끌고 나가려면 한 음.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힘을 써야 되는 포지션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렇게 생각하는 음.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게 음. 더 큰 문제는 그런 음. 리더와 함께 일을 해 왔던 구성원들은 리더가 되고 싶을 때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도 저렇게 돼서 저 사람처럼 음.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맞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지. 그래서 되게 좋은 리더가 100% 좋은 리더를 만드는 건 아닌데 '나쁜 리더 음. 안에서 아래에서만 경험한 사람이 좋은 음. 리더가 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그렇 들어서 그래서 되게 그런 나쁜 리더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한 사람의 문제인 경우보다 시스템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한 사건의 책임을 구성원한테 넘기는 이런 음. 리더도 진짜 일할 의욕이 안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요새 사회 문제잖아요. 민원으로 비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 사실 악성 민원은 어디에나 있을 거예요. 이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관리자 선에서 책임을 갖고 문제에 개입하는 것과 그냥 구성원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몰아가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어 음. 만약에 후자의 리더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는 '야 이거 내가 딱히 잘못하지 않아도 이거 내가 뒤집어 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 같고 음. 그럼 나는 안전한 그 방향을 택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음. 음. 그래요. 요즘 그런 문제 사건들이 워낙 많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극단적 음.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근데 음. 볼 때마다 화가 났던 포인트가 음. 물론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나 책임자는 대체 이 상황 속에서 뭘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좀 더 많이 음. 화가 나더라고요. 음. 물론 이제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음.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음. 보도되는 것만 봤을 때는 리더나 책임자가 역할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방치한 것 음.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개인에게 음. 다 떠넘긴 음. 경우가 너무 많아 보여 가지고 그게 음.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음. 어쩌면 뭐 이 상황에서 적절한 인사이트는 아닐 수 있지만 리더의 음. 역할을 잘 알아야 되는 거 리더가 뭘 해야 음. 되는 사람인지를 알고 고민해야 되는 게 꼭 리더를 맡아서가 아니더라도 리더를 잘 음. 써먹기 위해서도 좀 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음. 리더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리더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음. 들었고 음. 리더에게 뭘 요청해야 되는지 음. 만약에 그거 왜 뭐 제가 경험했던 경우처럼 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음. "근데 이런 거 하라고 리더가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든 만약에 사실 어.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어.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역할이라는 걸 인지한 것과 '아 이건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또 그다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음. 잘 리더를 부려먹고 써먹기 위해서 좀 잘 이해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리더와 좀 더 일하고 싶을 테고 그리고 언젠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리더를 맡게 된다면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참 리더
뭐 좋은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하나님이 저희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에 한번 음, 다뤄달라고 요청을 음, 주셨었는데 언제 그리고 왜 리더나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저는 교사 일 중에 특히 담임 일이 리더 일과 비슷하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서 리더십에는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담임의 역할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학생들과 내포 영상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조정해 주고 뭐 동기 학업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행동할 수 있게 이끄는 이런 거 전부 다 리더의 역할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담임의 역할이 리더의 역할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예전부터 해 왔고 생각해 보면 부모의 역할도 리더십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음, 결국 리더십은 꼭 그 업무, 일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면 다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음, 맞아요. 저도 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왔지만 리더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관처럼 지위가 주어지면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리더가 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음. 학교에서 하는 조별 과제에서도 리더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고 음. 친구들과 막 친한 친구 여럿이 있었는데 트러블이 하나 생겨서 그걸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리더처럼 맞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음. 음. 생각해 보니까 이 대입 자소서 쓸 때도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막 반장, 학생회장 뭐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 막 조별 과제 막 이런 것도 써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역시 리더십은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처럼 위에 군림하고 밑에 뭔가 구성원이 있어야만 음. 리더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 여럿이 수평적으로 있는 관계에서도 충분히 리더십을 음.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 리더와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 경력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리더 역할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게 됐었고 그래서 좀 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되게 먼 역할 그리고 저는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계속 생각을 구성원일 때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음. 중요한 거다 보니까 내가 정말 준비가 됐을 때나 하고 싶지 그 음. 잘못된 리더 안에서는 구성원이 고생한다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막 맞아. 처음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저는 좀 준비가 되면 하고 싶다라고도 답변을 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제가 회사에서 리더를 맡지 않더라도 나 음. 자신을 리드할 수 있으니까 '내 삶을 리드한다. 내 삶을 음. 경영한다.'라는 느낌에서 그냥 이 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이나 책을 미리 쪼금씩 읽어보는 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경영은 잘 모르지만 기업을 음. 경영하는 것만큼 개인의 삶을 경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막무가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리더십이나 리더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책을 통해서 배우고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뭐 실패하고 배우고 이런 음. 것들을 제가 일상적으로 막 삶의 목표나 제 일상의 음. 계획이나 이런 데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음. 써볼 수 있는 건 사실 개인한테 충분히 다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삶의 방향이 저의 음. 그냥 개인적인 목표가 되게 체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음. 변화의 지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저는 리더와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인 것 같기도 음. 합니다. 음. 리더십이 개인의 삶에도 연관이 많이 있을 수 음.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오늘 새롭게 생각한 지점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모든 사람은 리더다.'라고 정했던 것 역시 이제 내가 리더 역할을 맡느냐 그렇지 않느냐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리더십을 적어도 개인의 삶의 안에서는 음.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봤어요. 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리드하는 것
리더십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음.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정말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구성원이 그리고 단체가 그리고 개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동기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음. 목적, 동기부여 요 두 개가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구성원, 단체, 개인까지 나온 것이 저도 너무 공감이 됩니다. 선생님은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목적지를 잘 알고 그리고 빠른 길을 잘 찾고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음. 리더이자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음. 합니다. 음. 선생님이 아까 말한 어떻게까지 잘 들어있는 정리였던 것 같아요. 방향을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디저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떠올려 봤어요. 어, 약간 뷔페식 식당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다양한 책들을 읽었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리더십에 대해서 책 많이 읽는 걸로 유명하죠?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알고 있어요. 음. 뭐 저는 뛰어난 리더도 아니고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리더도 아니긴 한데 이게 책을 읽고 가끔 그 후기를 글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지인들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받는데 그때 이제 다양한 책들 중에서 어떤 목적인지 이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과 그냥 뭐 이제 개인을 위해서 나의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알고 싶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다른 책을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적재적소에 다양한 책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또 이게 조직에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오늘은 각자의 그냥 되게 작은 곳 아니면 나의 삶에 있어서까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디저트에는 이 책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으흠. 딱딱한 정보성의 책이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말랑말랑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소설인데요. 음. 도몬 후유지의 불씨라는 일본 소설입니다. 음. 출판이 아마 2002년? 2002년일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는 사실 절판이 돼서 구하기도 되게 어려웠는데 4년 전쯤에는 리커버된 개정판이 나오면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절판되어 있으면 이 책을 추천해도 못 읽으실 테니까 걱정이었는데 안심하고 디저트로 가져왔어요. 음. 소설인데 리더십을 다루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제가 앞서 말했던 리더는 리더다 라는 말은 그 미국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했던 말이라고 해요. 네, 음. 제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서도 내가 만난 좋은 리더들은 진짜 책을 엄청 많이 읽는구나, 다독가구나라는 걸 되게 실감하게 됐는데 그걸 느낀 첫 번째 리더분이 계시거든요, 저의 삶에. 진짜 책 많이 읽는구나, 이런 리더들은. 그걸 느끼게 하셨던 분이 추천해 주신 책이었습니다. 아. 제가 그렇구나. 이 책을 읽을 땐 진짜 까마득한 꼬꼬마였기 때문에 막 대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여 가지고 막 '리더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읽은 건 아니었었는데도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챙기고 그리고 외부에서 뭔가 이런 시기와 방해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좀 참 리더가 되려면 갖춰야 될 덕목이나 방법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원래 소설을 읽을 때 가상의 허구적인 이야기더라도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 이게 내가 지금 밑에 막 뭐 부하 직원이 딸린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이끌어야 되잖아, 내가.' 이런 생각을 좀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나라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라는 요게 오늘의 유레카인데요. 음. 근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었다니 정말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음. 이게 막
되게 오래전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이에요. 막 뭐 아. 막수 시대 뭐 이런 저는 이제 어. 용어도 가물가물한 그런 어. 시대의 소설이고 2 권인데 그 1 권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읽기 음. 힘들지는 않으실 것 같고 좀 흥미진진하거든요. '과연 이걸 극복해낼 수 있어?' 라는 아. 생각으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좀 '나를 책임지는 리더'라는 생각으로 이 소설로부터 한번 배울 점을 찾아보는 이번 디저트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해 봅니다. 이게 음. 사실 제가 주제랑 상관없이 그냥 '평생 읽은 책 중에서 추천하는 책 10 개를 골라라.'라고 해도 들어갈 만한 책이거든요. 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주제와 상관없이 추천하는 책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책을 어 팬님에게 소개해 주신 그 리더님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어. 저희가 지난주는 경쟁, 막 이번 주는 리더십 막 이렇게 약간 진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연속해서 해 와서 들으시는 분들도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저희도 약간 사뭇 평소와 다르게 약간 차분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마지막 디저트가 소설이어 가지고 좀 편하게 읽어 내려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고민이자 골칫거리 아니면 그냥 일상의 주제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 내 이야기 아니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삶에서 우리는 모두 리더다.'라는 걸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음. 완벽하게 타고난 리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좀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더들이 좋은 리더 아닌가?'라는 생각은 음. 들고요. 노력해 볼 방법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야기했던 방법들 그리고 피해야 될 리더, 반면교사 삼을 리더 같은 이야기들로 다음 한 주의 일상도 즐겁고 뿌듯하게 한 걸음씩 리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음. 딱딱한 포장이지만 말랑하게 알맹이를 좀 채워보고 싶었던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큰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